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아파트 시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특정 단지별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며 대부분 아파트는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급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서울 집값 거품이 꺼지면 입지가 열악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광역시의 집값은 거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최대 70% 폭락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산은 집값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0주 이상 대폭락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에는 집값 거품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유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서울 집값 수억씩 급추락,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즉 전국적으로 이제 70% 폭락의 위험에 지금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딱 부동산들이 많죠. 정말 핵폭탄이 터졌네요. 이제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자 반드시 알아야 할 조심할 점 4가지. 지금 내가 무주택이다 그러면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8년간 안 샀는데 이제 와서 사겠다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말인데 뭐 사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10에서 20% 정도는 살 아파트들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주택자 조심할 점 4가지. 그렇지만 이 4가지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무리하게 매입하는 사람. 똑같은 아파트라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그 매입할 능력이 돼야죠. 여기 보세요. 자신의 자산, 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수입,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자,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견주어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연끌을 하면 안 되겠죠. 갭 투자도 연끌입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리스크 생각을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이 무리한 매입이 제일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못난이 매입. 입지가 안 좋고 거래가 적은 부동산, 즉 못난이라는 말은 입지적으로 못난이 또는 세대수 못난이 또는 아파트가 아닌 못난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입지도 안 좋아요. 당연히 이런 곳들은 거래가 적습니다. 요즘이나 이제 집값이 막 뛰었으니까 거래가 됐지 이런 걸 매입한다든가. 자, 다음 아파트가 아닌 것들, 주택 말고도 비주택도 포함돼요. 상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도 뭐 100세대, 200세대 이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잡게 되면 패가 망신이에요. 이런 거 꼬신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안 좋으면 얘들이 뛰겠어요. 이제 끝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 때문에 얘들은 잘못 잡으면 아니라 웬만한 경우는 무주택만 못하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무주택이 차라리 속 편해요. 나중에 하락할 때까지 확 잡으면 되는데 이런 거 잘못 잡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얘들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다음에. 자, 이번에 3번째는 폭등한 아파트 매입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3배씩, 4배씩 뛴 아파트를 왜 추격 매수합니까? 이건 돈 많은 사람들 잡으세요.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전부인 사람은 잡으면 안 되죠. 저가 대비 뭐 2배까지도 나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웬만한 곳들은 뛰었으니까 이제 3배, 5배 이런 부동산을 매입한다? 호재가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 항상 이 호재, 항상 제가 말했죠. 부동산의 하수들이 생각하는 게 호재인 거예요. 자, 집값은 호재가 완공된 다음에 뛰는 게 아니라 그 호재가 나온 시점에서 이미 많이 뛰어요. 근데 본인만 알고 있는 극비사항인 줄 착각을 하고 특히 부동산 초보자들이 이 호재 따라서 다닌다고요. 단기 상승은 가능하고 뭐 호재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많이 뛰었기 때문에 50% 폭락할 그 이상 폭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아파트 매입하지 마세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비싼 것들, 비싸다는 개념도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굳이 따지면 뭐 20억 넘어간다든가 뭐 15억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싼 아파트 맞죠? 자,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어디 할 것 없이 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자,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죠. 얘들은 고가 아파트는 많이 뛴 거예요. 거품도 크고. 하락장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이 고가 아파트예요. 비싼 아파트. 예.
자, 그럼 결론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조심할 네 가지. 무리하게 매입하거나, 아예 못난이를 매입하거나, 폭등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애초에 비싼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 네 가지 우를 범하지 마시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하락, 가파릅니다. 전국 아파트로 확산하고 있어요. 실거래가 1억 뚝뚝.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어디가 떨어져요? 자, 떨어진 거 예를 들어줄게요. 서울도 급매출연. 자, 머니데이에서 나왔던 거고, 치솟던 자만동 아파트 4.4억 떨어졌다고 나왔잖아요. 더 중앙. 여기 보시면 강남 아파트 잠원 10만 50차 전용 53 5억 하락. 반포주공 1단지 전용 72 4억 하락. 서울 아파트 광진 하나플러스 전용 85 1.5억 하락. 성동 한진타운 전용 84 3.5억 하락. 이것만 있습니까? 많아요. 자, 미분양 증가. 미분양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한울 등 3곳, 경기 판교 SK 3곳. 물론 얘들이 나중에 미계약에서 지금은 계약이 다 됐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좋으면 이 뜨거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얘들만 국한시키면 안 돼.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힐스를 포함해서 수십 곳이, 자, 1148세대밖에 안 됐던 게 2365세대로 단기간 그냥 2배로 증가해 버렸어요. 미분양이. 전국적으로도 무려 14,864채 미분양이 전국 집값이 폭등하면서 계속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미분양은요, 집값 한 6개월만 빠지잖아요. 가점 65점짜리가 6개월만 빠지면 미분양 될 수도 있어요. 하락하게 되면 괜히 더 좋은 곳을 당첨할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죠. 더 좋은 곳 당첨할 수 있는데 괜히 여기 물릴까봐, 그리고 1층이 당첨될까봐 안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으로는 꿈 같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1주택자 이런 사람들도 자격이 주어지고 당해지역 아닌 사람들도 주어집니다. 전매 제한 10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자 후불제 무이자로 갈 가능성도 있고 5% 계약금. 이게 지금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워낙 많아서. 다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지금 현 정부가 너무나 지금 공공임대 그 무슨 공공임대하고 무슨, 왜 공공임대를 왜 이렇게 많이 줘? 여러분들 지금 공공임대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덜 들어가는 거야. 집값이 폭등했을 때는 임대를 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지. 자, 여기 보시면 각종 지표도 하락하네요. 거래량 서울 643. 이게 뭡니까? 올 말까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해도 1,000건 2,000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번 달보다 무려 반토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물 40일 이제 41,140일 무려 8%나 증가했어요. 4만 건. 저번 달에 3만 건대가 4만 건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매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락거래 60%나 증가했어요. 시세가 3주 연속 하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 3가지 강하게 잡는다. 이제 이번 정권에서 잡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아마 중간 단계로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집값 띄운 정권으로 아마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커요. 여당이 대통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다음 대통령 뒷분은 아마 집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해요. 절대적으로 2배에서 5배 뛴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너무 비싸. 지금 반토막 해도 다른 나라보다 국민소득 대비 비싸다는 거 아세요? 자, 이제 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절반이 30대. 자, 법인을 내세워서. 자, 재밌는 말이 있어요. 투기와 관련된 단어를 말해볼게요. 법인을 내세워서 다주택 만들어갖고, 다주택자가 이제 된 거죠. 그것도 갭 투자로 탈세까지 해가면서. 지금 바로 이 법인이 문제고요. 다주택자가 문제고요. 갭투자가 문제입니다. 물론 집 하나 갖고 있는 뭐 갭투자자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투기, 법인, 다주택, 갭투자. 그런데 이 법인을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집 수백 채씩 끌어 당긴 다음에 그것도 전세 끼고 투자해가지고. 자, 지금 3개 다 나왔잖아요. 이걸 이번에는 강하게 못 잡을 것 같아요. 잡을 신용도 안 하고 있어요. 경고만 하고 있지. 근데 다음 정권 때는 아마 누가 되든지 간에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법인 보세요. 부동산 외에
제한을 둬야죠. 즉 애초부터 부동산 목적으로 법인을 세운 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동산과 전혀 관련 없는 법인이 꼬마 빌딩 사가지고 돌리고 수백 채씩 소형 아파트 1억 미만 아파트 돌리고 이런 사람들, 이 법인은 지금 세금이 약하니까 그래. 세금을 좀 세게 때려야죠. 부동산업 외에 매입을 제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잘 들으세요. 종부세, 양도세 지금 너무 혜택이 많아 법인들. 얼마 전에 잡겠다고 해놓고 잡지도 않았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지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끌어당기는 거야. 다주택 볼까요? 다주택이 지금 보유세, 누진세를 안 때리니까 다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누진세 때려야죠. 어떻게 세 채하고 100채하고 세금이 똑같아요. 훨씬 세게 때려버려야죠. 자, 양도세 중과. 근데 양도세 중과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매물잠김이 있으니까. 다만 이것만 폐지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보유세를 누진세 때리면서 폐지해야죠. 그래야 털어내겠지. 예전에는 양도세 중과 1년 동안 폐지했더니 안 팔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보유세가 약하니까, 종부세가 약하니까. 지금은 종부세, 보유세를 아예 누진세로 세게 때려버리면 안 팔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 팔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놓고 집값 떨어진다고 경고하는 것 보면 참. 다주택 보유 부담, 매물 증가. 그렇죠. 보유세가 부담되면 당연히 매물이 증가하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켜주면 매물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해야 이 말이에요. 반대로. 자, 갭투자. 갭투자는 제가 봐도 이익 환수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는 살려고 했는데 집이 없어. 전세 끼고 잡는 것밖에. 그런 경우 이제 한시적으로 기간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투기 목적이 많아요. 그리고 저가 아파트, 비조정 지역. 저가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로, 비조정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세금 혜택이 너무 많아요. 때려버려야죠. 바로 그러니까 이걸 수백 채씩 잡는 거잖아요. 자, 갭투자 세금 강화하고 수요를 그러면 감소가 되겠죠. 그럼 집값 떨어져요. 1억 미만 비조정지역 세금 강화해보세요. 누가 이런 걸 잡겠습니까? 자, 이제 지방광역시 부동산 위험한 거 한번 사례를 볼게요.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00주 연속 하락. 이거 언제 나온 거냐면 얼마 안 돼. 2019년 8월 15일자. 자,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100주 연속. 집값이 100주 연속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부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울산, 제가 저걸 보니까 경상, 특히 남북도, 호남은 많이 안 뛰었는데 충청도도 그렇게까지. 자, 그런데 경상남북도, 부울경 이런 데가 집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반토막 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포항, 울산, 창원, 뭐 하다못해 중수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4억밖에 안 가는 게 2억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그렇게 싼 것들이. 근데 지금은 4억 같은 게 2억으로 떨어졌다가 거의 한 6억, 7억 이러잖아요. 자, 예전에 싼 매물들이 아니에요. 이제 지방 엄청나게 비싸요. 많이 뛴 것들은 막 10억 넘어가고. 그런 애들은 진짜 위험하겠죠. 자, 부산은 특히 위험한 곳들만 찝어볼게요. 다 위험하지만 해수, 동남. 자, 바로 이 구들이 위험해요. 고가 아파트.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달서구 고가 아파트. 물론 여기만이 아니라 대구는 전체가 다 위험하다고 봐요. 대구는 부산처럼 막 급락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자, 광주, 남구, 서구 특히 비싼 아파트들 위험하고요. 대전은 계속 안 뛰다가 요즘 와서 거품이 심해졌어. 자, 유성구 등 좀 고가 아파트. 꼭 이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 위험하다 이거예요. 울산, 자, 중구, 남구 고가 아파트. 자, 기타 지방 일단 10억이 넘으면 잡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반토막도 더 날 수 있어요. 보유지가 폭등 시기에 따른 위험 전망. 늦게 뛴 것이 위험하다. 자, 어떤 곳은 2013년부터 뛴 게 있고, 어떤 건 2017년부터 뛴 게 있고, 어떤 건 2020년, 어떤 건 오래 뛴 게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일찍 뛴 게 안 좋은 걸까요? 오래 뛴 게 안 좋은 걸까요? 그 집이. 뭐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빙고. 오래 뛴 것, 이런 것들이 안 좋아요. 왜?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서 뛰었겠어요.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뛰고 있겠어요. 얼마나 안 좋으면 작년 말부터 뛰었겠어요. 안 좋을수록 늦게 뛴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야. 근데 왜 지금 뛰냐? 좋아서 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호재가 많아서 전철 생기니까 뭐가 어쩌고 해갖고 거기다 이유를 달고 그 호재를 갖다 강조하더라고요. 그 호재 많은 곳이 왜 이제서 뛰어? 왜 이렇게 늦게 뛰어? 서울은 지금 그 강남은 2014년부터 뛰었는데. 자, 명심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늦게 뛰었다. 또는 그 지역이 늦게 뛰었다. 또 아파트가 늦게 뛰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것들이에요. 옆에는 일찍 뛰었는데 내 것은 한참 있다 뛰었다. 그런 것들은 하락장에 폭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때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4년 상승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팔리고 평생 그 집에서 결혼을 하고 살아야 돼. 자, 보세요. 자,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2013년부터 뛴 곳들. 물론 지금까지도 뛰었죠. 주로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서울의 좀 고가 아파트, 지방에서도 좀 핵심인 것들, 수도권에서도 좀 이렇게 메인 지역들, 이런 것들이 2013년부터 뛰었는데 거의 서울 위주로 뛰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폭락합니다. 하락장 오면 얘들 강남 제일 많이 빠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장기야, 장기. 자, 10년 후까지 내다봤을 때 누가 좋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강남, 한강변, 서울 주요 지역. 앞으로 분양 예정인 3기 신도시는 다 안전해요. 설령 분양가 밑으로 빠져도 또 더블 뛰어요. 이런 것들은. 폭락 후에 상승장에는 신고가 폭등을 한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뛴 것도 괜찮은 곳들이에요. 물론 18년에 뛴 거, 19년에 뛴 거, 제가 보기에는 20년까지 뛴 것들은 20년 전반기까지 뛴 것들은 그나마 괜찮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통입니다. 아까 여기 먼저 뛴 것보다는 안 좋죠? 약 30% 물량 정도 돼요, 얘들이. 자, 서울 전역, 경기도 핵심, 과천, 분당, 뭐 2기 신도시, 새 것들이잖아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뭐 이런데, 또는 지방 핵심, 지방에서도 어떤 핵심 지역이 있어요. 폭락 후에 상승장에는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하셨어요? 자, 얘들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늦게 뛴 것들, 장기적으로 위험한 아파트, 무려 전국의 70%나 해당되는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돼요. 진짜 많죠. 70%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0% 유주택자들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집값을 잡았다. 아마 그러면 경기도 지방 난리 났을걸요? 10년 전 가격도 회복 못하고요. 제 말 틀렸나요? 부울경 박살 났습니다. 지금 뛰었으니까 그렇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집값을 안 잡았기 때문에 늦게 뛴 거야. 근데 다음에도 과연 그럴까요? 다음에도 어떤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됐어. 집값 폭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8년 뛸 동안 집값을 안 잡을까요? 과연?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 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운 때도 따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평범한 곳들, 그냥 외곽 지역들, 이런 것들이 위험해요. 수도권이라고 안 위험하다고요? 주로 인천 쪽이 위험한 곳들이 많아요. 서울에서 머니까.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더 위험하죠, 지방은. 인구도 줄고. 중소도시 대부분. 요즘 뛰고 있어요. 중소도시가 왜 지금 뛰는 줄 아세요? 이제 광역시는 덜 뛰어, 지금. 중소도시가 지방에 더 뛰고 있어요. 왜? 그동안에 안 뛰어서. 입지가 안 좋으니까 이제 뛰는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한번 보세요. 중소도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폭락 후에 회복도 어려워요. 회복이 뭡니까? 거래가 안 돼. 시간도 많이 걸려. 자,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 하락 기간과 하락폭이 비례한다. 자, 현재 시세 2021년. 만약에 2023년 되면 1년 정도 하락하게 되면 2020년 수준까지 떨어질 거예요. 10에서 20%. 2024년 만약 2년 정도 하락한다. 그러면 2019년 수준으로 떨어져요. 20에서 30% 떨어지겠네요. 2025년까지 하락한다. 자, 그럼 3년 하락하는 거죠. 2018년 수준으로 떨어져요. 대략 한 30에서 40%. 자, 4년 하락. 2026년이면 4년 정도 하락하는 거죠. 2017년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40에서 60% 떨어질 거예요. 즉, 이 하락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하락폭도 커진다. 주택 매수 심리. 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계속 그랬어요. 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참 좋겠는데 글쎄요,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 지금 대선도 있고 지자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내려왔다가 또 한 번 더 뛰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1년 이상 뛸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다 어떤 색깔이든지 수도권이든지 서울이든지 경기든지. 자, 그다음 매수 우위 지수도 쭉 내려가고 있죠. 거의 100 밑으로 이미 추락했어요. 아파트 거래 건수 보세요. 여기 지금 경기도 자 한참 되고 서울 보세요. 643. 물론 아직 10월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5일까지잖아. 그러면 대략 좀 더 올라간다고 치고 얘는 1000건, 얘는 한 4000건 될 것 같아요. 반토막이네요. 저번 달보다. 계속 급추락이죠. 자, 수도권 2010년에서 13년 158주 집값 하락. 여기 보세요. 진짜로 여기 뉴스 2012년, 자 2013년 날짜 찍어놨어요. 보니까 수도권 서울시, 신도시, 경기도, 인천시. 자, 여기 실질적으로 이때는 올라갈 때도 많으니까 제가 2010년부터 볼게. 37주, 36주, 40주, 40주. 1년 거의 내내 하락했죠. 2011년 보세요. 36, 38, 29, 28, 36. 1년 내내 거의 하락했죠. 자, 52주니까 1년이. 자, 2012년 45, 42, 44, 41, 29. 더 확대됐죠. 그러다가 2013년에 바닥이거든요. 2013년에도 계속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지죠. 자, 그러니까 158주 하락한 거예요. 음마 아파트 보세요. 10여 가까이 됐던 게 6억대로 반토막 났네요. 보이잖아요. 2006년에서 2013년. 자, 그다음에 고점 대비. 자, 용인 10억이 4억대로 반토막 이상 빠졌죠. 자, 그다음에 분당 13억이 6억대로 반토막 이상 빠졌고, 일산 대화 7억이 3억대 반토막, 광주 주공 반토막.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자, 우리나라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올해 들어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다른 나라는 플러스가 많죠. 자, 주식은 이렇게 두 번째로 꼴찌로, 주식은 별로 안 올랐는데 집값 보세요. 자, 올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올해가 제일 많이 뛰었어요, 집값이. 그래서 부동산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주가도 지금 2천에서 3천대까지 뛰었다가 요즘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부동산은 주식 거품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인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은 역사상 최고치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상승. 자, 여기 보세요. 누가 뛰고 있는지. 거래량이랑 매매금, 전세등. 경상북도 포항, 창원, 문경, 광주 북구, 전라남도 무안, 뭐 부산시 영도구, 창원시 성산구, 남원시, 그 다음에 동래구, 예산군, 인천 미추홀구.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순위거든요. 많이 뛴. 어때요? 주로 지방 중수도시 위주로 또는 광역시도 위치가 안 좋은 것들이 뛰고 있죠. 지금 뛰는 것들은 그만큼 뛸 곳이 없으니까 싸 보이니까 뛰는 거예요. 나중에 난리 나겠죠. 이런 거 잡아가지고는. 자, 물론 안 뛰었으면 잡아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각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공공 분양 2차 사전 청약이 쭉 있습니다. 그나마 추정 분양가는 일단 낮게 잡고 있는데, 일단 6억, 제일 비싼 게 6억이고 나머지 4, 5억대이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에서 2배 뛴다 이거예요. 200%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배나 3배는 뛸 것 같다고, 이 분양가 대비. 물론 하락장에는 좀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좀 조금밖에 안 뛸 수도 있고 하지만, 다음에 상승장에는 2, 3배 뛰니까 웬만하면 넣으시라고요. 다만 이제 공공임대나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황에 맞게. 자,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네요. 언론에서는 지금이 대사락의 변곡점이냐 아니면 일시 조정 후에 1, 2년 더 폭등하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설령 1년간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거품이 지나치게 높거나 잡아서는 안 될 부동산을 잡는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